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식하는 여러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. 자, 오늘 제주은행 브리핑을 커버를 좀 해드릴 예정인데, 참고로 우리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옆에 보면 우리 실전투자 무료 공부방 입장하시는 방법들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. 자, 우리 이 방에다가 제주은행 안내를 드렸던 기업입니다. 자, 일단은 11월 21일에 공약주로 안내를 드렸었는데, 당시에 3분기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뭐 어느 정도 올라갔고 37%, 뭐 11% 증가 수준이다.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2%, 뭐 64%, 65% 전분기 대비해서 좋은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안내 드리기도 했었고, 뭐 여기 내용들 보면은 태경 BK도 오늘 드라마틱한 상승 흐름들 보였습니다. 거래량들도 굉장히 좀 많이 증가가 되었고,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종목들 무료 실투방으로 쏘아드린다라고 하고 몇 종목들 제가 서비스로 오픈을 해드리기도 했었어요. 대부분 좀 오늘 전일 시장은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불안감이 동반이 좀 되고 있었던 수준이었죠. 전일 같은 경우에서는 좀 이제 중국발 리스크가 좀 반영이 좀 됐었던 상황들입니다. 뭐 은행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뭐 이런 거에 영향이 크게 받진 않았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시장이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가 살짝 위축이 됐었고, 외국이랑 기관이랑 그 기간 동안 계속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60일선에 살짝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, 이거 좀 어떻게 좀 아찔아찔한데 싶었는데, 오늘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이전에 그대로 상승을 해줘야 됐던 것들이 오늘 좀 살짝 2, 3거래일 늦게 상승을 해줬다라고 봅니다. 제가 당시에 11월 21일 이때쯤이었거든요. 상승 흐름들 이어갔었어야 돼요. 이어갔었어야 됐는데 시장이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수 자체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. 그렇기 때문에 살짝 조정 흐름들 같이 동반이 좀 됐었고 오늘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이제 공략주로 안내를 드린 이유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, 자, 여기 안내 드린 방에 안내 드린 이 내용들인 겁니다. 이 내용들인 건데, 여기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, 자, 제주은행이 매출액이 711억 원, 영업이익이 84억 원, 당기순이익 67억 원 나타냈다. 여기 보면은 분기 84억 원, 당기순이익이 67억 원인데 반올림에서 68억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여기 확대를 해서 확대를 하니까 너무 이제 겹치네요. 자, 이 정도 수준인 거고,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37% 정도, 작년에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증가가 된 수준이었고, 영업이익은 크게 변화가 없었던 상황인데, 당기순이익이 75억 원에서 68억 원, 조금 주춤한 수준들이긴 합니다. 전분기 대비해서는 41억 원에서 68% 증가됐으니까, 영업이익이 호실적이 나왔다. 다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우리 금리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.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에서 은행 기업들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, 보험주들이랑 보험 기업들이랑 우리 은행 기업들이랑은 조금 사업적인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. 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안전자산에 굉장히 포트폴리오 자체가 좀 집중되어 있고, 우리 은행 같은 것들은 좀 위험자산, 상대적으로 보험보다는 조금 위험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출 뭐 그런 업무도 하면서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은 장점은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부채 같은 이제 채무 불이행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만큼 커진다라고, 약간 이런 수준의 포트폴리오가 안전자산에 좀 집중되어 있냐, 아니면 좀 위험자산이냐 좀 혼합되어 집중되어 있냐,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마냥 올라가는 게 호재라고 볼 수만 없지 않을까. 이런 부분으로 은행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동안 큰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은행주들이 좀 올라간다라고 해도 저는 은행주에 별로 관심은 쓰진 않았었던 상황들이고, 공략주도 제 경제방송 나가면서 공략주 안내 드릴 때 금리 인상기니까 은행주 집중하세요 뭐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, 제가 이날 이제 21일에 공략주로 드렸던 이유들은 강도 높은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.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은 제한적일 거고, 영업이익률은 안정적으로 개선이 된 상태에서 당분간은 유지를 할 것이다. 채무 불이행이 막 우리가 우려를 했던 그 수준만큼 진행되진 않을 것이다. 그렇게 되면은 2분기 봤을 때 우리가 금리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해도 매출은 증가됐는데 영업이익은 떨어졌어요.
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보다는 이제는 안정적인 금리, 뭐든 이제 적당한 게 좋잖아요. 적당한 게 좋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됐다라고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. 자, 안내를 드린 다음에 자, 이 중에서 이제 은행 섹터들 중에서도 어떤 기업을 집중을 좀 해볼까라는 걸 봤을 때 국내 25개 은행 금융지주사 가운데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1위가 제주은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 그대로 이제 올린 내용들이에요.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로 거론되는 은행주들인데 하느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보다는 경기 부양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0.25%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. 베이비 스텝으로 실제로 진행이 됐었고 지금 이걸 21일에 안내를 드렸던 거니까 일단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단기적인 피난처 역할이 부각이 될 것이다. 더군다나 왜 제주은행이냐 라는 것들을 봤을 때 유통 비율이 낮습니다. 그리고 품절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다. 유통 비율이 낮으니까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 수량 자체가 적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품절주로도 거론이 된다라는 것들이죠. 약간의 금액으로도 약간의 이제 주식 수량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큰 편이기 때문에 추가 수익도 기대가 된다. 지수 대비해서 우리가 항상 이익률을 높게 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맨날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보다는 양호한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시총 대비해서 유통 비율이 낮기 때문에 안정성들 그리고 품절주기 때문에 높은 슈팅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그대로 적중이 됐던 상황인 거죠. 자, 이 유통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수준입니다. 지금 게시되어 있는 게 3천억 원 수준이잖아요. 자, 이 3천억 원 수준에서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라는 거지 유통되고 있는 게 3천억 원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. 자, 그럼 유통 비율을 한번 봅시다. 3천억 원 수준에서 3천억 원에서 여기 유통 비율 나와 있죠. 20%. 자, 그러면은 3천억 원 시가총액 주식수가 여기 있잖아요. 주식수. 이 주식수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는 불과 20%밖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러면 자그마한 거래량에도 충분히 주가가 긍정적으로 슈팅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했던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액도 잘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PER이 17배 수준들. 보통 이제 우리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다른 은행주들 봤을 때는 뭐 PER이 3배, 4배, 뭐 BNK 같은 경우에서도 뭐 PER이 3배 정도 수준에 있잖아요. 3배 정도. 근데 우리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유통 비율도 그렇게 다른 종목들도 뭐 유통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들인데 유통 비율이 36%, 뭐 82%. 약간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. 83%.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유통 비율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자그마한 그런 금액으로도 주가가 충분히 강세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. 타점을 좀 잘 잡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1,500원 수준들 그리고 여기 이 부분들을 무난히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좀 지지를 받는 것들을 우리가 한동안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. 거래량들이 좀 동반된 거 보니까 추가적인 강세 흐름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한 것 같아요. 근데 위에 상단 부분에 이 저항 레벨이잖아요. 저항.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매도 타점을 어디로 잡을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전 수준을 봤을 때는 여기 이 부분에서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던 것들이 확인이 되잖아요. 여기.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던 거. 그렇기 때문에 현 부근에서도 차익 실현 물량 소화를 어떻게 거치느냐. 강하게 또 슈팅 나오는 모습들,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것들이고, 차익 실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9,500원 수준, 그리고 이탈을 하고 9,000원 수준 이탈을 한다. 9,000원 수준에 좀 육박할 것 같다. 그렇게 되면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, 이 부분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굳이 내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. 9,000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정받으면은 비중을 야금야금 죽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돌파를 하면은 그대로 좀 갖고 가보시고 욕심을 내보시자라는 그런 얘기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아주시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제가 신은 아닌 이상이야 모든 종목들의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. 다 맞출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 여기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.